아빠 어저께 한별이랑 정리했다. 우리 재밌게 만나는 일만 남은 거야. 야, 씨, 이제 돈 많네 이런 데서. 돈 내기 오랜만이지. 다. 잠깐만 있어. 나오지 마.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이 새끼한테 돈 받을 게 있었고 그러는데 왜? 제가 정리해드리면 되잖아요. 네? 형님, 우리 미선이 그냥 보내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너 내가 봤을 때 너는 액션 되는데 넌 대사가 이상해. 나 잘했잖아.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영화 비스티 보이즈에 담긴 감독의 디테일과 비하인드 스토리 2탄입니다. 오른쪽 링크를 클릭하면 이전 이야기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주민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TMI 영상입니다. 영화 줄거리는 요약본 찾지 말고 꼭 다 보는 걸 추천하고요. 이 영상 전후에 영화를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담배라도 한 대 피든지. 괜찮아. 한 대 피. 괜찮으니까 그냥 있어요. 설명이 부족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 아저씨가 누구인지 놓치기 십상인데요. 새 아버지가 될 엄마의 남친입니다. 영화 초반에 재현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엄마 시집 간다며? 그래? 이분은 전문 배우가 아닌 모 영화 제작사의 대표님이라고 하네요. 이곳은 압구정의 연예인 헬스장으로 유명했던 캘리포니아 와우입니다. 강남이 배경인 영화에 자주 등장하던 곳이었는데 사라지기 며칠 전까지도 1년 이상 또는 평생 회원권을 막 팔아 제끼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다 들고 튀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곳이죠. 여담으로 저도 운동하다가 양도를 해도 되고 다니다 보면 프리미엄까지 붙는다는 감원 이설에 속아 당시에 없는 살림에도 운동하겠다고 평생 회원권을 끊었는데 한 1년 다니다 보니 사라졌다는 아픈 기억이 있는. 원래 여기 다니세요? 아니 원래는 다른 데 다녔는데 지난달에 옮겼어요. 보통 강남의 선수들이 운동하다가 동종업계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른쪽에서 스태퍼 한 번도 안 타본 듯 참견 마렵게 운동하는 남자는 제작팀 스텝이라고 합니다. 실컷 운동하고 술을 먹으면 좋을 리가 없지만 이럴 땐 안 마실 수가 없겠죠. 감독이 자주 가던 청담동의 미타야 로바다 야끼라는 일식집을 섭외했다고 합니다. 同じような味で同じような値段のお酒をください。 이분은 윤진서 배우의 실제 일본인 친구라고 합니다. 한국에 관광차 온 친구를 윤진서가 추천해서 출연시켰다고 하네요. 오빠, 여자친구 있어? 현장에서 오뎅탕 끓는 소리가 너무 좋았는데 잘 살지 않아서 후시로 끓는 소리를 더 크게 입혔습니다. 빨리 돈 좀 모아서 그만둬야 되는데. 야, 니네 오늘 철수 안 들어오고 뭐해? 이곳은 강남이 아니라 신림동에 있던 진짜 오락실을 섭외해서 가게가 빌 때 비밀리에 촬영했다고 합니다. 사실 감독은 어두운 벽에 더 음침한 곳을 원했지만 이곳을 구해서 촬영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감지덕지였다고 하네요. 촬영이 끝나고 단속 시계 맞아서 사라졌다고. 또 창우에게 딱 걸린 재현. 이곳은 또 다른 곳인 잠원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하정우를 진짜로 세게 15번 정도 던졌더니 화장실 문이 떨어져 버렸다고 하네요. 아픈 연기는 저절로 잘 나왔습니다. 돈 갖고 그럴 생각이 없으시니까. 엄청 크고 살벌한 스패너였는데 마동석이 집으면 요술봉이 돼버리는 매직. 원래는 전지 가위 같은 걸 가져와서 손가락을 자르려 하는 설정이었는데 그건 너무 살벌해서 순화시켰다고 합니다. 진짜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데? 별일 아니라니까. 첫 등장하고 30분 만에 나와서 누구인지 까먹은 분도 있겠지만 한강 둔치에서 너만큼은 프레시하게 만나고 싶다고 했던 미선입니다. 오빠는 너랑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 술 한잔하고 썸녀의 자취방에 입성한 승우. 이건 뭐 국룰이죠. 이건 역시 실제로 강남에 비싼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나마 지원의 집은 넓은 편이라 촬영이 용이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든 건 강아지 2마리를 컨트롤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개 시아는 말 잘 듣고 순해서 괜찮았는데 삐삐가 너무 힘들게 했다고 하는데요. 내 말밖에 안 들어. 삐삐 이리 와.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테이크를 반복하며 찍어야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삐삐가 오케이 컷 신호를 준 셈이죠. 결국 이후의 장면에서는 거의 시야만 나오고 삐삐는 케이지에 들어가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왜 때문인지 이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 있어서 윤계상은 한겨울에
찬물로 샤워하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삭제됐다고 하네요. 문제의 칫솔 컷. 칫솔이 왜 이렇게 많아? 칫솔이 왜 이렇게 많아? 그 와중에 분홍색을 고르는 건 이게 지원이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칫솔이 많으면 이상하게 오해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원은 그냥 사람 좋아하고 친구가 많아서 많이들 놀러 온다는 설정입니다. 베란다에 놓여진 식탁과 술병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때 깔리는 지원의 테마곡은 일본의 어떤 유명한 곡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제작비 이슈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영화를 위해 한국의 인디밴드 라이브러리가 메모리란 곡을 만들게 됐죠. 노래는 래퍼이자 가수인 K준이 불렀습니다. 얘들 자만추였네. 두 썸남 썸녀는 자보고 연인이 됐습니다. 돈 좀 버나 봐. 오빠 부자야. 많이 벌지? 해장하러 가는 길은 선정릉 공원 옆길에서 촬영했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도 오른쪽에 공원을 보니 마치 가을 같네요. 자세히 보면 붐 마이크가 화면에 들어온 NG컷인데 당시에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무국국이 기가 막힌 맛집 옛골 화로구이 선릉점입니다. 그렇게 먹으면 위에 안 좋아. 이쪽 일 하는 사람들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실 이 씬은 청담동 느리게 걷기라는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대사였고 촬영도 했는데 두 선수가 커피보다는 해장하며 나누는 대화가 더 리얼할 것 같다는 감독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재촬영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나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잠깐이라는 거야. 실제로 본인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정입니다. 무슨 일 하는데? 사업해. 계속 준비 중인데. 이 대사는 감독이 웨이터로 일하면서 실제 선수들이 자주 하는 말을 캐치해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딱히 근거도 없고 아무 실체도 없지만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순간적으로 손님들한테 그런 감정 느끼는 게 한두 번일 것 같아? 쿨하게 만날까? 만나지 마. 외부부터 내부까지 한 테이크로 이루어진 이곳은 광진구에 있는 구 W 호텔 현 비스타 워커힐 호텔입니다. 쉬운 남자 컨셉으로 가자. 너 너무 비싸게 굴지 마. 어? 저예산 영화로서는 정말 기적같은 로케이션이었다고 하는데요. 허락된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동시 녹음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주고받는 대사를 전부 후시로 입혔다고 합니다. 이곳 역시 W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촬영했습니다. 가수인 썸남 대신 호텔 잡아놓고 선수를 불러서 노는 유학생들. 그런데 영어가 좀 어색한 건 설정입니다. 이 역시 감독이 호스트에게 직접 들었던 에피소드였다고 하는데요. 화려한 듯 하지만 어딘지 짠해 보이는 호스트를 표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면이었다고 하네요. 부잣집 딸내미가 호빠 선수랑 이런 게임을 하고 놀다니.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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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돈페리뇽 샴페인을 2병 준비했지만 두 남자 배우가 다 마시는 바람에 음료수를 채워놓고 촬영했다고 하네요. 방이 넓어서 컷을 나눠 여러 앵글로 찍고 싶었지만 시간이 6시간밖에 없어서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촬영했다고 합니다. 맨 근육 보이. 그런 거 아무나 소화하기 힘들다. 그런 거. 이야 스파이더맨 보이. 이 대사는 전부 하정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쟤는 보내야 될 것 같아. 파톤했던 가수가 다시 온다고 해서 쫓겨나듯 나오게 된 두 선수. 야 너 이거 느낌 있는 거야 이거. 재현이야 뭐 이런 일은 아무렇지 않지만 아 씨발 사람 진짜 짜증나게 하네. 본인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승우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심하게 났습니다. 이 씨는 좀 더 멀리서 옆에 있는 그랜드 워커힐 호텔까지 다 보이게 찍고 싶었지만 허가 없이 호텔 외부를 촬영할 수 없었기에 답답하더라도 가깝게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고마워. 조심해서 들어가. 알았어. 평소와는 다른 옷차림과 말투, 선수 모두의 지원은 손님 관리 중입니다. 이 모습을 본 승우는 기분이 나쁘지만 딱히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닌 것 같네요.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격렬한 사랑을 나누고 난 뒤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제대는 했는데 엄마는 연락도 안 되지.
원래 콘티에는 없었는데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바로 시나리오를 쓰고 그대로 촬영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배드신을 찍기 위해 와인을 좀 많이 마신 윤진서 배우는 지금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게 다 간접적으로 화면에 표현되면서 더 마음에 드는 컷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공사지. 지현이는 계속 싫다고 그랬다니까. 지원이 땡겨 쓴 마이킹을 대신 갚아주고 일을 그만두게 하고 싶은 승우. 업계 선배인 재현의 어드바이스가 이어집니다. 지원이한테 이거 하나 물어봐봐. 3천을 월 300씩 할부로 주면 안 되냐고. 출근 시간이 되기 전 새벽에 횡한 테헤란로의 색을 담기 위해 밤부터 날이 밝아오길 기다렸다가 완전히 밝아지기 직전 딱 맞춰 촬영했다고 합니다. 10개월로 나눠서 주면 안 될까? 그래도 되겠지 뭐. 이제서야 안심하고 웃는 승우는 지원의 표정이 살짝 바뀌는 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네요. 초반 골프 회원권 준 누나랑 만날 때 입었던 티셔츠를 또 입고 있는데요. 승우는 선수복 외에 평상복이 별로 없어서 같은 옷을 돌려 입는다는 리얼리티를 담았습니다. 고마워 오빠. 가자, 밥 먹으러. 배고프다. 1부를 마무리하는 카메라 액션. 승우의 차가 옆으로 빠지고 카메라는 계속 이동해 다리를 지나면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은 잠실에서 탄천 주차장 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촬영 감독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뷰를 직접 돌아다니며 찾아낸 동선이라고 하네요. 왜? 자꾸 왜 그래? 아, 그냥 너한테 미안하네. 괜히 이쪽 일 끌어들여서. 재현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며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어물쩡거리는 이유는 형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감독이 취재하며 본 호스트들은 일을 안 할 때 모자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를 반영해 둘 다 모자를 씌웠다고 하네요.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가정집에 카페라고 고생 하나밖에 없었는데. 감독은 딱히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청담동 고센 앞에서 꼭 찍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붐비는 저녁 시간이었지만 거리를 통제해서 한가한 거리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아무리 양해를 구한다고는 하지만 욕은 엄청 먹었겠네요. 오빠도 솔직히 뭐 이쪽에서 일하지만 한편 본격적으로 공사를 치기 시작하는 재현. 지금까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으며 진실된 눈빛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하정우의 단골 맛집 북경오리가 유명한 마오 청담점입니다. 지금 마시는 술은 58도나 되는 금문 고량주인데요. 많이 먹고 싶었지만 그러면 촬영을 접어야 하기 때문에 딱 2잔만 먹었다고 하네요. 마침 짠 듯이 등장하는 동석이 형. 내게 오랜만이지 야.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 씬을 찍을 당시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린 감독은 너무 아프고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연출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 뭔가 잘못된 연출이 많아서 아쉬움이 남았는데 다른 제작진들은 오히려 애들이 어설프게 짜고 하는 사기극 느낌이 나서 더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면 되잖아요. 네? 작전 성공. 야, 넌 내가 봤을 때 너는 액션 되는데 넌 대사가 이상해. 이상해. 야, 내가 이 X하려면 너 때문에 그런 짓까지 해야 돼? 실제로 호스트들이 여자를 공사 칠 때 조폭과 짜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아니 저 새끼 누구야 저거? 야, 지금 상황이 너무 웃겨서 진짜로 웃어버린 하정우입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얘기했잖아. 돈 빌려갔다 온다고. 돈 구하려고 쇼하고 처맞고 들어온 재현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하지만 집요하다 못해 광기까지 보이는 한별의 추궁. 후반부를 보면 승우도 보통 똘끼가 아닌데 누나도 보통은 넘는다는 설정입니다. 이 와중에 빵을 집어 먹는 건 역시나 하정우의 먹방 애드리브입니다. 이제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끝나고 오빠 집에 갈까? 갑자기 찾아온 위기. 미선도 바보가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는 촉이 왔겠죠. 한편 한별이 열심히 일하는 삶의 현장. 오빠 그런 정보 있으면 나도 좀 알려줘요. 오빠만 알지 말고. 오,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 같네요. 전 사실 처음 볼 때 한별인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곳의 손님들은 여러 제작사의 대표와 임원들이라고 합니다. 그거 투자해 그거.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좀 얘기 좀 잘 해줘봐. 감독은 연출 같은 건 접어두고 이분들이 긴장하지 않게 그냥 보기만 했다고 하네요. 나 도시좀 집에 가서 내 짐 뺄 테니까
한 3시간만 자리 좀 비워줘. 한별의 퇴근을 미뤄두고 미선을 집으로 데려온 재현. 전단지로 한별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리는 건 자세히 봐야 보이는 디테일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듯 방에서 쓱 나오는 한별. 야 근데 왜 네가 저기서 나오냐? 이 대사는? 형구나? 감독님, 몇 년 앞을 내다보신 겁니까? 커뮤니케이션 잘 됐다 우리. 이 역시 감독이 취재할 때 들은 작업 중인 여자랑 집에 있는데 다른 여자가 들이닥쳤다는 에피소드를 살짝 각색한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